거기 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자, 5월의 마지막 날 중국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깍두기 각산준입니다. 저는 지금 푸젠성의 수도인 푸저우 시내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도로에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와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 소리가 별로 안 들립니다. 엔진 소리가, 버스조차도 엔진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의외로 그래도 대체적으로 완전히 메인 스트리트에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토요일날 아침이긴 합니다만, 오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우리가 이제 지금 매년 중국을 오고 있는데, 이선 도시의 상황들은 어떨까 했는데,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느꼈던 충격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본 차들은 전기차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시내에 와 보니까 내연기관 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래된 내연기관 차들이 지금 옆에 좀 지나가는데, 특별히 이제 아우디, 포르쉐, 이런 외국 자동차들은, 벤츠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 차들인데, 그 외에 차들은 다 전기차. 중국 차들은 싸그리 다 전기차다라고. 지금 버스 지나가는데 버스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죠? 지금 여기에 바로 옆에 혹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예요. 여기 약간 남부니까 조금 더운 동네고, 근데 아주 덥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덥진 않고, 푸젠성이라는 곳의 수도인 푸저우인데, 푸젠성은 대략 한 4,100만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한 2선 도시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2선 도시라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어쨌든, 자, 오늘 미국 마감으로 여러분 뵙게 되는데요. 미국 마감은 이제 조금 있다가 약간 떨어져서 좀 한가진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시내를 구분하는 건 뭐냐, 금융회사가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게 뱅크 오브 차이나고요. 이 동네에 그래도 보면 핵심이라서 호텔과 금융회사들, 그리고 무역회사들,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돌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 아파트들 특징이, 이렇게 우리나라 요즘 없어진 이 베란다들이 참 많네요. 저쪽 화면에 안 잡히겠는데, 베란다를 툭툭툭툭 튀어나온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돌려서 볼게요. 자,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저 아파트고요. 이게 시내. 그 다음에 요것도 아파트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고층 빌딩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저 뒤에 안 보이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저건 좀 오래된 아파트가 저기 있는데, 좀 낡은 아파트일수록 옛날 베란다가 확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 만나 뵐게요.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이니까. 네, 인도로 와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미국 시장.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무역 관련된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역 관련 충격이 가장 데미지가 큰 중국과의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장중에 떨어지다가 완화되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건 뭐냐면, 미국 행정부는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걸 정말로 두려워한다.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자 곧바로 우리 하위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 오후 시간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전날부터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시작했어요. 미중 관세 협상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캇베센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역 파트너들은 선의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지난 48시간 동안 그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대규모 거래가 곧 성사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용 뉴스 정리하다 보니까, 이 대규모는 뭐냐면 아마 일본과의 무역 관련된 내용들이 좀 성사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카자와 요세이 일본 재생상이 미국과 협상한 이후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국은 6월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을 더욱 가속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7일 날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뭔가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이제 좋은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한국 시간에 저녁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중국과의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로 타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센트는 뭐라고 했냐면 향후 몇 주 내에 그들과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전화통화가 어느 시점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복잡해서 두 지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국 측이 개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무역 협상 중단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SNS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주 전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부과한 매우 높은 관세 때문에 중국이 미국 시장, 즉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큰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를 사실상 단절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말하자면 내란 수준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고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신속한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매우 나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 덕분에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되었고 중국은 평소처럼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어쩌면 놀랍지 않게도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겠지만요. 결국 착한 사람, 미스터 나이스 가이가 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네요. 핵심이 이거죠? 미국은 나이스 가이로서 너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호혜적으로 너희들에게 맞춰주면서 무역 협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이 얘기죠. 중국에서 이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다. 갑자기 나는 지금 중국에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하는 재밌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쪽 반응 이걸 봐야 되겠죠. 중국 쪽 반응.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차발적 제안을 중단하고 양측은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합의된 것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라고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별 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시유는 저한테 문자 보내주기를 지난번 제네바 합의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뉴스 나온 거 한 개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네. 참. 그래서 이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현재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 취해진 조치가 있고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국은 미국과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종류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중국에게 미국은 이렇게 해라라고 아마 요청사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요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 호혜적이고 상호 관용하면서 서로 동등한 입장 가운데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그거 말고 우리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자. 아마 요 정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보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 아무 얘기도 안 해? 왜 아무 응답? 아니 우리는 저기 좀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관용적으로 좀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거 하라니까. 아니 좀 이렇게 동등한 아마 이렇게 하면서 아무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 소식이 타전되고 나서 이렇게 쫙 밀렸죠.
쭉 밀렸고, 게다가 미국이 중국에게 기술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와 쫙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올렸던 3%대 올렸던 엔비디아는 거의 다 하락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중에 브로드컴을 제한 전 종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분들은 조금 충격이 있을, 지수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수 보면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충격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무려 2.11% 떨어졌으니까요. 자, 반대로 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나오기로 기다렸던 PCE 가격 지수가 나왔고요. PCE 가격 근원 PCE 물가지수 나왔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물가지수 나왔고, 미시건대 확정치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니까는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몇 %였다고? 7.4%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7.6인가? 그 다음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6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이건 좀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 전보다는 그다음에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툭툭툭툭툭 이런 분위기였죠. 툭툭툭툭툭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면, 좀 뭔가 어떤 심리적으로 혼돈 속에 있었던 것들은 5월에 관세 유예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4인가였었는데 6.6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년 인플레이션은 4.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졌죠. 이것도 떨어졌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대로 52.2, 그 다음에 기대 지수는 47.3에서 47.9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원 PC 물가지수, 자, 전년도에 2.7%가 이번에 2.5%, 그 전월비는 그대로 0.1%가 나왔고요. 헤드라인도 전월 대비 0.1% 나왔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의 전년 대비는 2.3에서 2.1%로. 자, 2.1%, 뭐 2.3%, 2.5% 뭐 이런 정도면 뭐 연준이 목표하던 거에 다 도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43 근처에서 4.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2년물도 3.94에서 3.90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4.4가 낮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4.4가 낮아? 아, 그건 또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 그 유가 수준은 계속해서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해서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제가 이거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하고 지나갑니다. 네, 괜찮습니다. 꿋꿋하게 할 수 있어. 네. 자, 달러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달러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미중 무역 합의 관련해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자라고 했던 거, 그리고 관시우가 계속해서 제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뭐였죠? 이 지표를 보면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이 가격의 흐름을 보면 대충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가늠해보고 짐작해볼 수 있다라고 한 게 뭐였죠? 예, 그게 저거였어요. 뭐였냐면 위안화 가격 이었습니다. 자, 위안화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위안화 가격이 다시 7.2로 올라왔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설정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나 짠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지죠. 지난번에 뭔가 합의가 도출될 것 같으니까 7.17 막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다시 7.20으로 안 되는 듯 하면서 7.20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중 무역의 합의의 어떤 뭐랄까 시그널이라고 표현할까? 그런 어떤 신호를 주는 걸로는 중국의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 가격은 그대로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변한 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지출이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정은 됐어요. 무역 합의가 되면서 안정은 됐습니다만 개인 지출이 이게 4월 달치인데 5월 달치가 이제 더 궁금한데, 4월 달치에 그전 달 0.7에서 지금 0.2로 확 줄었습니다. 소득은 오히려 늘었어요. 0.7에서 0.8% 증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 개인 소비는요,
전월에 0.7 나왔던 게 지금 0.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상황이 좀 그러니까 아꼈어,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곧 7월 달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7월 달에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들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PC 가격 지수만 보면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무조건 내려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려고 한다면. 그리고 고용도 약간 나빠지기 시작하는 느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하반기 초반에 한 7월에는 내려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어떻게 되죠? 7월 달에 이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데이터에 기반의 운영 또한 오로지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아주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 정석적, 좀 나쁘게 말하면 뻣뻣한 발언을 하셨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 약화 가능성을 모니터링 중.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미국 자산만 몽땅 가지고 있다면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 약화 가능성을 모니터링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죠. 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고용 시장은 견조하고 근로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목표는 연내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와, 이거 PC 가격 지표가 2.1%, 2.5% 이렇게 근원과 헤드라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내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고용 시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시장 금리는 정책과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 중이다. 관세율의 정도, 발효 시점 모두 알 수 없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영향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자, 연준의 신중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체들은 현재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에 큰 변화를 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리스크 회피 심리는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규제 완화 감세는 보통 성장에 긍정적이다. 물가의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 고용시장은 둔화되면서 강력한 모습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현재 상황이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이 쉽게 안화적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원숭이처럼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해서 나를 쳐다보고. 근데 신기한 거 못 느끼셨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잖아, 그죠? 다 전기예요. 오토바이는 다 전기야. 오토바이는 다 전기고, 저 뒤에 전화가고 막 이런 거 다 전기고, 시내에 오니까 좀 오래된 자동차 내연기관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공항에서 첫 번째 받았던 문화적 충격은 전기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디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 불러서 짐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들은 다 전기차였고, 그다음 게다가 버스까지 다 전기차였고, 약간 찍었습니다만 그 나중에 이제 그 블로그로 올릴게요. 그 공항에서 버스까지 다 전기 버스였어요. 그게 조금 놀라서 버스가 다 전기 버스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충전기 큰 게 딱딱딱딱딱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버스가 지나가는데 에어컨 소리와 타이어 소리 외에는 많이 안 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아주 큰 버스 있습니다. 지금 하나 지나갔는데 저쪽에 그런 것들은 내연기관이에요. 아주 큰 버스들은. 그러나 일반적인 시내 버스들은 다 전기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선 도시의 상황입니다. 이선 도시의 상황도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그리고 지난번에 연말에 갔으니까 이번에 6개월 만에 광저우 1선 도시 갔다가 이번에 이제 후조 2선 도시를 왔는데 6개월이고 1선 도시가 더 전기차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감안해 보면 전기차의 전환율이 맹렬합니다. 진짜 맹렬하고. 그래 딱 그 공항에서 왔을 때 첫 번째 느낌, 야 이거 전기차에서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나마 우리는 현대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리의 멋진 현대기아차가 있는데, 하이브리드지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가 있는데, 미국은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지금 내연기관 타시는 분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5년만 지나봐. 그런 얘기가 싹 없어질 거야. 제가 조금 모든 상황들을 좀 일찍 보는 좀 단점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한 5년 지나면요. 뭐 내연이 좋네, 뭐 전기가 좋네 이런 말 자체가 싹 없어질 거예요. 5년, 한국은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겠네요. 5년, 1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되는 게임이 아닌데, 어찌되었거나, 진짜.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여기도 신재생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거. 야, 참.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주 유튜브 하던 첫 번째 인간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인간과 에너지의 합, 그리고 인간의 지식, 그걸 일컬어 기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문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달해 온다.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참. 와, 여기 따뜻한 동네인데 이불 같은 걸 덮어 쓰고 오토바이 타네. 나 이거 하다 보니까 더운데 나는. 자, 여러분 오늘 좀 길게 토요일날 좀 그리고 늦게 그리고 제일 걱정이 인터넷 상황이 되게 한국처럼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제한이 너무 많아요.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다 보니까 막 계속 사진을 빵빵 찍어. 그냥 대놓고 빵 이렇게 프레시가 터지면서 막 찍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굉장히 자유주의자인 저로서는 좀 숨막힘을 약간 느끼는 부분들이 중국에 올 때마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못 느끼죠. 그런 것들. 근데 저처럼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녕.